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0월 21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또 3,893포인트, 거의 3,9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거의 10만원 임박했죠. SK하이닉스도 50만원 돌파했고, 그런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스피 주도의 장세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는 일단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의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신에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했을 때 이 고점이 지금 얼마예요? 3,893포인트잖아요. 요거를 또 다시 이제 벗겨서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4,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3,893포인트를 뚫지 못한다 그러면 이 조정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93포인트를 넘는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넘기더라도 우리가 4,000포인트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물량에 대한 출회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까지 거의 도달을 했어요. 그죠? 전고점 돌파했다가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이제 전고점 돌파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93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 요거 넘느냐, 그렇죠? 요걸 못 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못 넘는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이 수급이 코스닥으로 좀 더 강하게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코스닥에는 어떤 게 지금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코스피를 이끌었던 거는 지금 반도체와 로봇이거든요. 반도체와 로봇은 물론 코스닥에 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와 이 로봇 AI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로봇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꺾인다고 그러면 로봇주들이 꺾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2차 전지가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 코스피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주사가 오를 것 같아요. 지주사가 다음 타자로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겠지만, 내가 반도체에 따라붙기는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보다는 지주사 쪽에 좀 더 컨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빠지게 되면 지주사로 또 일부 갈 것이고, 그 나머지가 또 코스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이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딱 돌파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 코스닥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하면서 강하게 수급을 동반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코스닥이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수급들은 결국 뭐냐? 코스피에서 온 수급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 대한 추세가 조금 더 붙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전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면 결국에는 920, 30포인트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코스닥의 이 주역은 뭐죠? 2차 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오랑 2차 전지, 지금 2차 전지가 첫 번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다시 한번 바닥 잡고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될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나 로봇은 사실 끝난 건 아니긴 하지만, 로봇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지금 조정이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로봇은 또 반도체는 트레이딩이 되시는 부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조금 더 연말까지 내가 본다고 하면, 아니면 다음 달까지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 로봇 수급들이 이제는 지주사로 움직일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로봇 수급들이 이제는 2차 전지나 또 지주사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일부 반도체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오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까? 2차 전지는 제가 뭐 어제 그저께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여전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애경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도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음극재 중 대주전자재료라든지 토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2차 전지가 조금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 장비 쪽인 PNT라든지 CIS 이런 종목군들도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도 주목해 봐야 되고 상신 EDP 이런 그 캔이죠. 이제 배터리 캔 제조 업체도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전기차 같은 것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컨택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의 수급이 강하게 몰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또 빠지기 시작하는 조정의 국면이 더 깊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바이오 쪽에도 훈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로노이 같은 건 이미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 말고도 ABL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니가켄 바이오, 아이테오젠 요 3대장이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이제 뭐 올릭스도 조정이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 요것도 괜찮고 D&D 파마텍 그쵸. 요것도 바닥에서 이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 하나죠.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또 강력한 수급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티움바이오 이런 것들도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그다음에 안트로젠, 주기세포 이런 관련주도 이제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대신 얘는 요 자리만 안 깨주면 돼. 22,000원짜리만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차바이오텍이나 또 뭐 GC셀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도 이제 조금 이 이슈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군도 자꾸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툴젠 요 종목군들은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뭐 빠르면 뭐 연말에도 뭐 수익이 더 날 수 있겠지만 일단 2026년을 좀 준비한다고 하면 저는 이 툴젠인 것 같은 유전자 가위 치료제, 편집 치료제 요게 내년에 좀 화두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거에 대한 미국 주식도 제가 말씀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항암제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다 HLB도 어쨌든 지금 이제 에스모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니 이제 강하게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HLB도 조금 추워질수록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HLB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좋은데 일단 수급이 공백이 좀 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나 에이프리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에이프리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했지만 신용이 너무 높아요.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신용이 높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라리 훅 빠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뭐 GI 이노베이션
또 오히려 241선 가까이서는 한번 트라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는 대장주격인 한미약품이나 또 세이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도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지주사 쪽에는 뭐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뭐 KB금융, 그렇죠? 메리츠금융, 메리츠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의 국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두산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뭐 SK 이런 기업들도 괜찮다. 삼성물산 얘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죠. 앞으로 이제 지주사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뭐 LG. 근데 LG는 조금 이제 좀 약해요. 약하긴 한데 그죠. LG도 어쨌든 저점에서 좀 올라가기 때문에 강하게 또 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주사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주사는 지주사 치면은 이 종목군들에서 이 약간 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좀 수급이 좋은 지주사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돼요. 아니면 홀딩스 관련주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조금 대기업이 좀 더 좋겠죠. 아무래도 좀 큰 기업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수급 자체는 반도체와 로봇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그랬죠? 코스피 3,893포인트가 돌파하게 되면 여전히 이쪽에 대한 수급이 활동을 할 겁니다. 근데 3,893포인트를 만약에 넘지 못하고 그 3,900포인트까지는 갔더라도 여기서 좀 강하게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수급 자체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좀 강하게 들어가고, 2차 전지에 들어온 수급들은 결국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수급이 이쪽, 반도체에 대한 수급도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레버리지 수급이 이제 지주사 쪽으로 좀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레버리지 반도체 쪽으로 지금 필두를 해서 지금 지수가 3,9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 종목군들은 빠지더라도 사실은 뭐 하면 돼요? 이 지주사를 건드리면 손쉽게 4,000포인트 이상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레버리지가 또 빠지게 되면 요 수급들이 지주사 쪽으로 옮기면서 코스피를 또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만약에 이 반도체 레버리지가 빠지면서 지주사 쪽이나 혹은 뭐 조선 쪽이나 이쪽으로 만약에 매기가 붙는다면 요 지주사나 조선 쪽으로 해서 이제 지수 자체를 4,000포인트 돌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만 드리자면, 사실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수를 올리는 게 더 간단하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나 조선을 가지고 4,000포인트 이상 돌파하면서 강하게 쭉쭉쭉 더 치고 올라가기는 전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 지수에 대한 비중 자체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나 조선으로 바톤 터치는 할 가능성은 전 높다고 보지만, 요 종목군들 가지고 4,000포인트 이상 돌파하면서 강하게 뭐 5,000포인트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갈까? 요거는 조금 미지수예요. 아직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자체가 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혹은 레버리지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뭐 폼으로 따라붙지 마시고 오히려 지주사나 차라리 조선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게 맞다. 근데 나는 지주사 조선 쪽에 대한 이 흥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2차 전지 쪽에다가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훈풍에 불면 저는 이제 곧 바이오도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까.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오 관련주가 또 들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를 조금 길게 본다고 하면 바이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 쪽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은 어쨌든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홀딩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93포인트도 내일은 살짝 조정을 받더라도 모레도 이게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 돌파할 때 이 수급이 이게 반도체에서 유지가 되면서 끌어올려지는지, 삼전이 결국 10만원 돌파하고 11만원, 12만원까지 가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는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대신에 올라가는 종목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지주사, 조선, 그쵸? 코스닥에는 2차전지나 바이오 요렇게 되니까 요 흐름들이 요 반도체 이 일각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분산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체크를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장이 나쁘진 않고 여전히 올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는 안 된다? 인버스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꼭 드려요. 오늘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